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희TV의 김은희입니다. 자, 23년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자, 23년도 승무원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 자, 내년에 채용이 있을 법한 항공사들 조금 채용 요강 업데이트된 거 있는지 등등 살펴볼까 해요. 오늘은 첫 시간 에미레이트 항공.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에미레이트 항공은 여러분 지금도 채용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직전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정말 활발히 채용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는 올해 2번 왔죠, 여러분. 2번. 온지 모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채용 서울에서 채용한다 공지를 띄우고 온 건 한 번이고 아예 공지도 안 띄운 채 기존에 들어와 있던 이력서 중에 마음에 드는 친구들만 조용히 이제 그 절차를 거쳐서 최종 면접을 여기 한국에 오셔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번 채용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근데 이제 내년에도 뭐 몇 월 며칠에 정확히 채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죠. 그거는 이제 제가 사실 그거는 에미레이트 면접관들도 모를걸요, 지금. 에미레이트 면접관들도 뭐죠? 여러분 되게 즉흥적이라는 단어가 틀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에미레이트 항공 면접관들도 지금 모른다고 봅니다, 여러분. 근데 제 생각에는 내년쯤에 채용이 에미레이트 계속 지금처럼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내년에 한번 안 오겠어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서 이제 제가 23년도 이제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 에미레이트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제가 요강을 살펴봤더니 똑같아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 자, 그 다음에 신장 160cm 이상, 그 다음에 팔 길이가 212cm 이상. 자, 이거는 여러분, 항상 에미레이트 항공 거의 똑같은데, 이 팔 길이 재는 거는 비행기 기내 머리 위 선반 위에 여러분 안전장비들이 좀 많은 편이고, 물론 거기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닥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데, 안전장비들이 승무원이 손이 빨리 닿아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필수 요건으로 제공하죠. 그래서 이제 키는 160cm 정도가 되고 팔 길이가 그래야 212cm가 좀 넘는 편이다라고 에미레이트가 평균 내놓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넘는 분들이 이제 채용 심사 때 다들 일일이 한 명씩 다 체크를 하니까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올해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항공사들 중에 이제 채용을 제가 진행하면서 또 이제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일도 하지만 이제 채용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입사가 확정하고 이제 취업 비자를 내서 이제 해외로 이제 직접 가는 이제 여러 가지 길고 좀 그런 절차들이 있죠. 면접만 끝났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비자 내는 문제들이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진행하는 면접들은 제가 다 어시스트를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느끼는 거가 여권 만료 기간 여러분 좀 길게 미리미리 지금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자기 본인들 여권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만료 기간 최소 뭐 6개월 7개월 뭐 남았으면 나는 괜찮아 하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길게 연장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저랑 싱가포르에 있는 제스타 아시아항공이 함께 뽑아서 이번에 26명인가 남녀 승무원이 뽑혔죠. 이제 그 중에 1조로 7명이 1월 9일 날 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직전까지 지금 지난주까지 계속 이제 이 비자 핸들링을 1조 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이제 여권이 없으셔가지고 막 갱신하느라고도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직 취업이 된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내년에 열심히 본격적으로 외국항공사 승무원 시험을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권부터 먼저 챙겨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스타는 26명 중에 이제 7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7, 8명 정도 이제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이렇게, 왜냐면 항공사 승무원 면접을 이제 통과를 하시면 여러분 입사를 하잖아요, 해외 항공사로. 그때 한국인들만 막 한 무리로 뭐 한국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각 다른 외국인 승무원들과 함께 반을 섞습니다, 신입 승무원 교육받을 때. 왜냐면 어차피 근무하실 때 여러분의 조건이 여러분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취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승무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 때부터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적응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미리 여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가능자 당연한 거고, 그거는 영어는
거창하게 막 그 통역사 수준으로 하실 필요는 없죠, 여러분. 사실은 뭐 잘 하면 좋은데 하면 뭐 나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승무원들이 통역, 동시 통역, 뭐 순차 통역 하러 취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 간단한 영어 회화, 그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의사소통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 핸들링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영어는 꾸준히 계속 공부하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 초반에는 잘 못하더라도 입사하면 또 1년, 2년 외항사 승무원 일하면 영어는 뭐 1, 2년이면 다 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어 실력도 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또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 에미레이트 항공 채용 공지가 뜨면 그 오픈데이라는 게 뜨기도 하고 invite only 하고 뜨기도 해요. 이 두 가지 용어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한국 서울에서는 에미레이트 항공이 채용할 때 invite only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원서를 접수를 나 에미레이트 항공에 승무원 채용이 지원한다라고 지원을 해주시면 에미레이트가 이제 심사를 하고 서류랑 여러분 사진이랑 이런 백그라운드 체크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류 내신 것들이 우리 에미레이트 항공에 부합하는 인재인지를 이제 서류 심사를 먼저 한 다음에,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한테만 이메일이 와요. 면접에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인바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하는 면접은 항상 인바이트 온리 면접인데, 그러니까 아무나 오는 면접이 아니라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와라. 그게 인바이트 온리 면접이라고 해요. 혹은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인비테이션, 그러니까 초청장, 이메일이 온 사람들만 와라. 그걸 이제 프린트아웃 해서 현장에, 면접 현장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모 장소로 와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그 절차죠. 한국에서는 인바이트 온리가 맞아요. 자,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는 덴마크에 이모가 살아서 덴마크에 가서 면접을 볼까 하는데 마침 그때 덴마크에서 에미레이트 항공 오픈데이가 있더라고. 그거는 그냥 가도 돼요. 네, 오픈은 말 그대로 진짜 열린 기회다. 그날은 누구나 덴마크에 있으면 누구나 그날 그 장소에 당연히 여러분 또 준비하기 굉장히 많긴 하죠. 서류 심사를 받거나 통과해서 가야 되는 면접이 아니긴 하지만, 근데 저는 섣불리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그냥 섣불리 그냥 막 정말 준비 안 된 채로 그냥 진짜 갔다가 중간에 탈락하면 사실 이런 페널티라는 게 또 있어요. 페널티. 그게 뭐냐면 뭐 벌금을 돈으로 물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디스커션에서 중간 정도에서 면접보다 떨어졌다 쳐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홍길동 씨가, 예를 들어 우리 길동 씨가 에미레이트 덴마크 면접에 가서 자 1차 통과하고 뭐 2차 디스커션 때 디스커션 면접하고 탈락을 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6개월 동안은 그 이후로 사실은 이제 면접을 못 보게 되는 이제 그런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에미레이트 항공이나 이런 기타 다른 항공사들이 이런 페널티 제도가 있을 때 그 항공사를 욕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떨어지면 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무슨 의도냐면, 예를 들어 뭐 지금이 12월 뭐 5일이라 쳐요. 12월 5일 날 덴마크에서 우리 길동 씨가 디스커션을 하다가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떨어진 거는 앞으로 다음번 채용 때까지 자 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을 줄 테니까 좀 더 자기 개발하고 더 뭔가 오늘 12월에 떨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한 6개월은 더, 그러니까 본인을 스스로 더 준비시킬 시간을 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항공사 입장에서도 똑같은 사람을 찾고 한번 떨어진 사람을 찾고 보면서 면접관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고, 본인도 이제 한번 탈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개발을 좀 더 해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만든 그 제도인데, 이름이 페널티라고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좀 뭐 에미레이트는 면접을 보는데 페널티 제도가 있구나. 근데 대부분 다 외항사는 있긴 해요, 여러분. 있기는. 근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이번 달에 홍길동 씨가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 떨어졌는데 다음 달에 뭐 스웨덴 가서 또 사람이 또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재수가 좋은 날 또 그런 날 있잖아요. 합격하는 것보다 저는 보기는 봐서, 왜냐면 지원자가 또 너무 많으니까 또 일일이 또 다 찾아내지 못하는 거라기보다는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스템상 찾는 거는 여권 번호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에미레이트 항공이 그 정도 디지털 기술은 당연히 있죠. 자, 근데 면접관 재량껏 이번 달에 굉장히 잘했는데, 뭐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에 너무너무 잘했는데, 스웨덴에서 면접관이, 왜냐면 사람은 제 눈이 안경이라고, A 면접관이 덴마크에서 떨어뜨렸는데 길동 씨를,
B 면접관이 스웨덴에서 봤는데 그때 너무 또 그분 운도 좋아가지고 면접을 굉장히 잘했으면 또 바뀔 수도 있죠. 운명은. 네, 운명은 바뀔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주의점이 네, 제가 인비테이션 소개해드렸죠. 자, 오픈데이 말씀드렸고 인바이트 온리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게 온라인 지원할 때 뭐가 필요하냐? CV, 레주메. 당연히 이력서, 영문 이력서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저희 학원에서는 제가 다 1대1 한 명씩 다 써주거든요, 1시간 동안. 뭐 이력서는 저는 좀 말보다 글이 좀 더 빨라요, 여러분. 글은 못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따라라라 쓰는데,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말하는 대로 그 친구의 역사를 풀어서 쓰는 거죠. 이제 다만 좀 표현력이 좀 더 좋은 제가 쓴다는 것 뿐이죠, 여러분. 뭐 그 친구가 굉장히 살아온 그 20몇 평생, 30몇 평생의 히스토리를 이제 제가 좀 더 뭔가 면접관들이 봤을 때 호소력 있게 좀 잘 쓰는 거, 뭐 그런 거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는 잘 쓰셔야 하고, 사진 있죠, 여러분. 면접 사진도 잘 찍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 하버드 뭐 박사 학위 과정, 뭐 박사 학위생 뽑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뭐 무슨 우리 삼성전자 뭐 무슨 엔지니어 뽑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승무원이라서 그 좀 눈에 띄는 유니폼을 입고 승객들이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그래서 좀 눈에 좀 아무래도 유니폼 때문에 튀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이미지 심사가 없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꼼꼼하게 면밀히 보는 편이라서 사진으로 대면 전에 미리 그걸로 여러분을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이력서들이 쏟아져 오기 때문에 사진과. 그래서 사진이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중요하죠.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력서와 사진이. 그래서 이력서 사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진도 여러분 그 국내 항공사 스타일보다 좀 우리 순하고 여리여리 좀 어려 보이고 약간 그런 거 말고, 외국 항공사들은 약간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카리스마도 좀 따뜻한 카리스마도 좀 있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을, 자, 이런 이미지를 제가 말로 다 설명을 뭐 세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 국내 항공사랑은 좀 달라요. 외국 항공사들은. 저는 지금까지 1,600명이 넘게 전 세계 항공사들의 전 세계 한 60여 개 항공사에 제가 보냈더라고요. 지금까지 합격시킨 친구들, 저희 학원생들 이렇게 나라 숫자, 그 항공사 숫자를 세봤더니 한 60개 정도가 되는 것 같던데, 항공사가 1,600명 넘게 합격을 시킨 바에 의하면,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이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 합격하는 친구들이 이제 예를 들어 에미레이트 합격하면 에미레이트 애들은 또 공통 분모가 있고, 카타르 합격한 애들은 또 카타르 공통 분모가 있고, 싱가포르 항공은 싱가포르 항공대로, 그다음에 뭐 에어아시아는 에어아시아대로, 뭐 캣데이는 캣데이대로, KLM은 KLM대로, 피네어는 피네어대로 이제 쫙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합격생활을 이제 계속, 저는 이제 1대1로 우리는 수업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제가 담임을 맡고 1대1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네, 공통 분모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런 거를 그 알고 대비를 하면 좋긴 좋죠. 싱가포르 항공에 가면 예를 들어 우리 길동씨가 자, 길동씨가 싱가포르 항공 갈 때 이미지 연출을 싱가포르 스타일로 잘 해야 되고, 싱가포르 항공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에미레이트 갈 때는 또 에미레이트 스타일, 에미레이트로 확 또 돌변해야 되고, 완전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KLM 갈 때는 또 KLM 스타일대로 완전 이미지뿐만 아니라 답변도 다 다르거든요. 외국 항공사라고 영어만 잘하는 친구들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는 뉴욕대 출신들도 있고요. 뭐 이제 저희 학원이 이대 쪽에 있다 보니까 뭐 이 근처 대학교 애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다음에 뭐 전국에서 오는데 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이제 영어 얘기하다가 여기 동시통역대학원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옆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저 강북 저쪽 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외대랑 이대, 제 말은.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사실 저희 학원에 다니는데 영어 때문에는 그 친구들이 여기 학원을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가 영어만 보고 절대 뽑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아무튼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영문 이력서, CV하고 레주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외국 항공사 승무원 적어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CV 내라, 커리큘럼 비테라는 불어 단어가 영어화된 단어죠. 그러니까 영어로 통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원래는 불어지만, 프렌치지만. 그래서 그걸 줄여서 CV
이라고 하죠. 그게 레주메, 역시 레주메도 부르다면서 이력서에 여러분 이력서 자신의 히스토리를 짜르르 한 장 두 장에 이렇게 녹아내서 이제 그거를 아까 잘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CV하고 레주메를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사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여권 꼭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권 유효기간 길게 남은 여권 준비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이번에 또 제스타 때 느낀 건데 그 9월에 그 최종 면접 진행한 제스타 친구들이 합격생들이 1월 9일부터 이제 1기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돼요. 이제 23년 1월 9일부터. 그래서 지금 비자 내는 중이에요. 네, 그때 또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된 게 여권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다 3차까지 맞으셨던데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이 이제 극소수가 있는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항공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2차까지 맞으신 분들도 괜찮다고 하시는 항공사도 있고 꼭 3차까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항공사도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그때그때 항공사 채용 날 때마다 잘 챙겨서 스스로 단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복장. 그래서 면접 보러 가실 때 예를 들어 뭐 서울에서 이제 치러질 23년에 에미레이트 항공 면접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게 된다. 예를 들어 3월이라 쳐요. 3월에 가게 된다. 그럼 여러분 복장은 그 바지 정장 입고 오시는 가끔 여성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 복장을 딱 정해준다기보다 그냥 에미레이트 항공 유니폼을 생각해보면 여성 승무원들 그 치마 유니폼에 맞게 그래서 홈페이지에 채용 사이트에 가봐도 비즈니스 어타이어를 입고 오라고 남녀 누구나 이제 면접에 올 때 근데 그 비즈니스 어타이어라고 해놓고 사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남자분들은 정장 넥타이까지 쫙 하고 자, 여성분들은 치마 정장이에요. 그래서 꼭 그거를 깔끔하게 머리는 딱 묶으셔야 되고요. 번 하든지 그 승무원 헤어스타일 아시죠? 네, 그런 거를 미리미리 그래서 지금 채용이 없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스스로 되게 연습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런 거, 복장도 구해보고 뭐 이런 노력들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루밍이라는 단어 여러분 또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루밍. 그게 가끔 우리나라 뉴스에 이게 좀 나쁜 식의 범죄 단어 같이 약간 나오는 경우가 약간이 아니라 많이 나왔죠.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게 원래는 그런 뜻도 있고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가장 통용되는 우리 승무원 면접을 볼 때 그루밍이라는 거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단정하고 깔끔하게 꾸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루밍 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간다거나 에미레이트는 적어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에미레이트는 단정하게. 자, 그리고 비즈니스 어타이어니까 여자는 치마 정장, 남자분들은 정장, 넥타이까지 딱 하고 네,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약간 목이 좀 아파가지고 목소리랑 가끔 헛기침하면서 좀 불편하게 들리셨으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자, 22년에도 에미레이트 항공은 서울에 와서 2번 채용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인천에서 면접은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인천 서울이라고 우리가 그냥 통상 부르죠. 면접관들도 서울 인천 서울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그 외국인들이 서울에 비행 오려고 할 때 서울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뭐 이런 식으로 항공사 홈페이지 뜨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인천 서울 정확히 말하자면 인천에서 면접을 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올해 2번 있었고 내년에도 뭐 한두 번 적어도 있겠죠, 여러분. 예정이.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에미레이트 항공은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활발하게 지금 12월 초 22년 12월 초 지금도 뽑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리는 계속 있습니다. 공부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 에미레이트 항공 꼭 도전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은 23년 채용 예정 항공사 에미레이트 항공 채용 요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등 같이 알아봤고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해봤으니까 오늘 아마 이 외항사 승무원 면접 좀 보시고 한 고수분들은 굉장히 쉬운 영상이 될 거지만 초보들을 위해서 찍어드렸어요, 여러분. 자, 도움이 되셨기 바래요.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